600자 문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우리가 1강, 2강 때 5, 600자짜리를 몇 개 한번 개요를 한번 짜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통상적으로 실제로 이제 한 단락 정도가 300자 정도가 제일 깔끔하고 좋습니다. 600자 정도, 5, 600자 정도 되는 문항들은 두 단락 정도, 250자나 300자 정도 되는 두 단락을 써주면 읽기도 좋고 글을 구성하는 사람이 내용이 논지가 일탈되지도 않고 잘 이렇게 집필하는데 혼선 없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기도 좋고 읽기도 좋은 게 한 300자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러면 요 논제 같은 경우도 한 두 단락 정도로 나눠주면 되겠는데 요건 약간 이제 융통성을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5, 600자는 반드시 두 단락으로 써라. 뭐 이런 좀 고정화된 그런 생각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융통성입니다. 자, 여기 논제를 읽어보니까 가와 나 두 제시문을 줍니다. 똑같이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미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글인데 이 두 제시문을 통합적으로 요약하고 그 요약된 내용을 토대로 약간 생각을 확장시켜 보라는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말도 안 돼, 아우 멍청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이지 못한 어떤 생각이나 행동들이에요. 그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미신들이 인간 사회에 왜 존재하느냐. 예를 들어서 시험 보러 갈 때 엿을 먹고 간다.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도대체 왜 우리는 그런 맛도 없는 그런 거를 시험 보러 갈 때마다 먹고 가야 되느냐. 막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왜 인간 사회에는 그런 미신이 존재하는 것일까? 도대체 원인이 뭘까? 그리고 하나의 뭐 엿을 먹고 간다든지 시험 보러 갈 때마다 뭐 그러한 미신들이 어떻게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가? 그런 과정, 하나의 미신이 미신적인 어떤 관습이나 어떤 행동들이 그 미신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가나 제시문 속에서 정보를 추려가지고 그걸 통합적으로 너의 언어로 정리해봐라 이런 뜻이고, 요거는 가나 제시문 모두에 어느 정도 힌트는 있습니다만은 추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 요구사항은요, 가나 제시문 속에서 원인과 관련된 정보,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모아서 자기 언어로 통합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될 것이고, 여기는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현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왜 미신적인 것들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 추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미 작성한 예시답을 한번 보십시오. 600자를 풀로 활용했어요. 요걸 한 200자 정도로 써주고, 요걸 한 200자 정도, 요걸 한 200자 정도 해가지고 세 단락으로 한번 잡았습니다. 그럼 200자 정도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말 한 문장이 평균 한 60자 정도 되니까, 5, 60자 되니까. 세 문장 정도로 두 글 속에 있는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모으면 그림이 좋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적으로 아주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느 정도는 좀 긴 글을 세 문장으로 두 제시문을 압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실 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세 문장 안에 두 제시문의 이와 관련된 정보를 모아서 통합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개요를 짜셔야 됩니다.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신이 인간 사회에 왜 미신이 존재해? 사람은 왜 이런 걸 믿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뭐 수험생 이야기도 있고 몽당연필로 시험을 봤더니 100점을 맞아.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마다 몽당연필을 찾아서 본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야구선수 이야기가 있죠. 뭐 수염을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는 수염을 깎지 않는다라든지 징크스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산에 가면 뭐 이렇게 불상을 새겨 놓으면, 돌에 불상을 새겨 놓으면 불상에 코가 없어져요. 이게 남아선호 사상이 지배하던 사이에서 아들을 낳기 위한 바램 뭐 이런 것들이 그 불상 코를 가서 이렇게 먹으면 된다면 그것 때문에 그렇겠죠. 뭐 그러한 것들. 자,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스키너의 그 쥐 실험 이야기도 있죠. 요거를 이제 한번 잘 통합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아마 쌤이 일단 한번 적어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특히 가제 신문에 보면 사람 이미시는 이제 이 어떤 공포나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슬쩍 던집니다. 그래서 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질병, 뭐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요즘은 뭐 웬만한 병원에 가면은 치료가 가능합니다만은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 이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또 이제 제 신문에 이야기하기를 공포와 관련 없는 미신도 있다. 예를 들면 뭐 아들을 꼭 낳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자기가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뒤에 나오는 뭐 야구선수 이야기, 열심히 공부했지만 1등급, 올 1등급 맞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연습을 많이 했지만 내가 그 게임에서 승리할지 그건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결국은 인간이 신처럼 전지전능하다면, 그런 존재라면 뭐 미신 같은 걸 뭐 믿을 이유도 없죠. 근데 우리가 뭔가 죽음, 질병 이거 거부한다고 싫어한다고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어요. 즉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이 예측하지 못하는, 또는 자기 자신이 예측했다 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런 상황을 몇 번 맞닥뜨리다 보면 사람이 불안해져요. 이게 차라리 예를 들어서 지능지수가 낮은 동물들 같은 경우는 과거의 어떤 끔찍한 경험들도 기억을 못하면 잊어버리면 그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있죠. 근데 인간의 높은 기억력은 다른 동물들보다 경쟁력을 높여주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긴 시간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인간에게는 상당히 또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자, 내가 살아가다가 몇 번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 삶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이 불안감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사람들이 안정된 걸 좋아하지 불안한 상황을 즐기는 사람은 없어요. 자, 이 불안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불안감에서 벗어나자는 욕망은 요 뿌리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상황을 자기 자신이 예측 또는 통제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이 주변의 상황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제시문에서 미신은 원래부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이다, 이치에 맞지 않다,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된다 라고 했던 그 말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왜 이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냐, 이치에 맞지 않느냐. 이 뿌리가 이렇습니다. 봐보세요. 원래 인간이 이 불안감에 휩싸이던 것은 예측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더 근본적인 건 뭡니까? 인간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존재가 지가 마음대로 뭔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어떤 것을 욕망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게 부조리한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이 아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나 두 제시문의 수많은 사례들을 통합해서 왜 인간은 미신적인 것을 믿는가, 또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가 라는 것과 관련한 정리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례들을 통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이제 그 가제시문의 세 번째 단락이죠. 그 스키너 실험 이야기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미신으로 정착되는 과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보입니다. 거기 이제 두 실험이 이렇죠. 요런 이제 이 상자 안에 실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생지를 한 5일 정도 굶깁니다. 무척 배고프죠.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방식으로 여기 생지가 왔다 갔다 하다가 툭 건드리면 여기 이제 먹이가 툭 떨어지게끔, 안으로 떨어지게끔 장치를 해냈답니다. 이제 이 생지가 막 먹이 찾아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요 지렛대 끝을 엉덩이 부분이 싹 스칩니다. 엉덩이에 자극이 오면서 먹이가 떨어집니다.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죠? 선명하게 각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배고플 때는 바로 여기로 요 지렛대 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앞발로 툭 치면 먹이가 더 빨리 떨어질 텐데 와서는 싹 돌아서서 엉덩이를 들이댑니다.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돼 있는 거죠. 각인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행동은 미신적인 행동에 해당됩니다. 왜? 앞발로 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죠. 근데 와서 엉덩이로 들이대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쥐가 엉덩이를 여기 지렛대 끝에 들이대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먹이를 얻는 것과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뭔가 그게 불합리한 행동이지만, 비효율적인 행동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걸로 해서 얻게 됐을 때 이 행동은 이렇게 습관화됩니다. 근데 두 번째 실험은 똑같은 오일꾼문 생지인데요. 여기는 이제 건드리고 이런 조건이 아니고 그냥 조교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단위로 이렇게 먹이를 하나씩 던져줍니다. 이 생지 입장에서는요, 여기 먹이가 던져지는 것이 자기가 하는 행위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막 쫓아다니다가 먹이 구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막 탈출하려고 벽을 타고 있는 순간 한시 땡 종을 칩니다. 조교가 던져 넣었습니다. 이 쥐는 배가 고프면 그 다음부터는 벽을 탑니다. 자기가 벽을 기어오르는 거하고 먹이를 얻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이 생쥐한테는 내가 벽을 기어오르는 것과 내가 원하는 먹이를 얻는 것께 관련이 있다라고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자 안에서 이 쥐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바로 자기가 벽을 타는 거거든요. 그 변수를 스스로 포기하기가 싫은 거죠. 자, 두 경우 합하면
자, 두 경우를 합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거기 지문에도 시험이 그 자료에다가 밑줄을 그어놨죠. 우연한 경험입니다. 우연한 경험. 자, 잘 보세요. 요거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에 따라서 점수가 확 차이 납니다. 이 미시는요. 잔머리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엿을 먹고 가면 여성분이 끈적끈적하니까 시험에도 탁탁 붙을 거야. 이렇게 짱구를 굴려서 엿을 먹고 가면 자기 스스로 못 믿어요. 근데 예를 들면 어느 옛날에 시골에 그 몰락한 선비가 집안이 묵직하다네. 이제 양반이라 주변에서 장사는 못하고 딴 동네 가서 엿장사를 막 했는데 아들내미 공부를 잘해. 화두를 보러 가는데 이게 쌀떡이 쌀이 떨어졌어. 시험 못 보게 생겼어. 그래서 오늘 장사 포기하고 엿이라도 실컷 먹고 가라. 그래서 엿을 먹여 보냈어. 하는데 정근급제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비법을 알려달라고 찾아오겠죠. 그래서 뭐 비법이 별로 있어. 자기가 열심히 했지. 막 했는데 막 아우성 치니까 특이한 건 하나 있긴 있지. 엿을 먹여 보냈는데 장근급제했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해부터는 막 엿 먹고 가는 게 유행이 됐겠죠. 아주 우연한 체험. 직접 겪은 거예요. 우연한 체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우연한 체험을요, 그냥 체험만으로 끝내지 않고 이거를 일반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인과관계를 설정을 해요. 거기 이 제시문의 표현을 좀 활용하자면, 한마디로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지 마음대로. 그리고 이것을 생활 속에서 반복해요, 반복. 시험 엿 먹고 가봤자 떨어져가지고 재수하고 있으면서도 다음에 재수하면서도 수능 볼 때 또 엿 먹고 가요. 반복하면서 스스로 강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행동이 미신적인 관습으로 정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 두 제시문을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정리하실 때 최소한 이런 내용 조금 더 나아간다면 여기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체험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보다는 우연한 체험이라는 걸 꼭 찍어서 만점을 받도록 해야 되겠고요. 현대사회에서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뭐 자연 현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는 다 없어졌어요. 대부분 다 해명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 사회에서 미신적인 것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거기 이제 가제신문에서 힌트를 좀 주고 있습니다. 거기 미신은 미개인이나 무당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 문화의 일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양식이죠. 즉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이 신처럼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어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불안 요소가 전혀 없어진 상태라면 미신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한은 이런 미신적인 것들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 제시문에 의하면 종교도 어떤 의미에서는 미신과 그 뿌리는 같을 수 있다. 그다음에 과학 탐구를 하는 목적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과학,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 법칙을 파악을 하면은 우리가 자연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런 욕망에서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확장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대사회가 도대체 우리들의 삶과 관련해서 어떤 특징이 있길래 더욱더 미신적인 것들은 확산되느냐. 여기 포인트가 불안감이었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특성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현대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이질적인 것들이 뒤엉켜서 공존하는 다원화 사회입니다. 당연히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이질적인 것이 뒤엉켜서 이렇게 돌아가면 당연히 상황에 대한 예측 또는 통제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즉 다시 말해서 통제 가능성 떨어진다, 예측 통제 가능성이 떨어진다,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 심리는 훨씬 더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과거보다 현대인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이 불안 심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미신들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다른 방법으로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요. 같은 원리로 언론이 제구실을 못하고 정부가 국민을 속이려 하고 어떤 이 정보를 통제하려고 들면 루머, 풍문이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500자, 600자면 통상적으로 한 250자, 300자짜리 두 단락 정도. 대체적으로 5, 600자 글은 논제 요구를 논제 요구를 분석을 해보면 한 두 가지 내용성을 논의하도록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굳이 두 단락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리해야 될 내용, 나의 답안지 속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성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세 단락으로 짜주면 채점하는 사람은 굉장히 편안하게 채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문제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